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주식 대표이사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 매각 대금죄로 금원을 지급했다 했는데, 자, 갑은 타인 재물 보관자죠. 그 보관자가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횡령죄가 되는데, 그 횡령죄가 됨과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는 작물 취득죄가 되죠. 작물이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해설 보시게 되면 여기 작물이라 말씀드렸고, 자, 횡령죄 기수가 됨과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다. 자, 2번입니다. 풀었죠? 본범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 규정에 쫓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X. 3번. 본범과 직계 혈족일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면제한다. 아니죠? 필요적 감면이죠. 자, 4번. 피해자와 사촌 간 비동거 관계일 때에는 친고죄다. 그쵸? 친고죄입니다. 해설 참조하시고. 자,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작물죄 행위 대항은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인데 이 5가지는 모두 형량이 똑같아요. 동일 밑줄 그시고. 2번도 풀었죠? 중개 밑줄, 편의 제공 밑줄, 알선죄 기수가 됩니다. 자,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차를 신규 등록을 마쳤다. 신규 등록 마치면 여기서 이 신규 등록을 마친 것이 원시 취득일까?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취득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원주인이 있었잖아. 그렇죠? 이 수입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차입니다. 미국에 있던 원래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신규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양도했다 할 때 말씀드렸죠. 신규 등록했다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다. 틀렸습니다. 작물성이 인정되죠. X. 작물 양도죄가 됩니다. X. 4번입니다. 자, 이 부분도 풀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에 비춰봤을 때 위법 한행이라고 인정된다면 작물이다. 맞죠?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 인도받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쵸? 그 후에 작물일지도 몰라 라고 의심하면서 포기각서를 받았을 때에는 작물 취득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작물을 인도받을 당시 취득 당시 몰랐으므로 작물 취득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작물 취득죄는 취득 당시에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이를 처분하였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죄가 되고요. 이미 처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사가 된다 했습니다.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죠. 자, 3번에 자신이 예금 계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작물도 아니다. 그래서 을에게는 작물 취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금융기관이 예치하였다가 인출했다 하더라도 가치적,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을지라도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작물성이 유지가 되죠. 자, 1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방금?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서 인출했다고 할 때 작물이다 아니다? 작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죄가 되고 이미 처분하고 있으면 불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앞에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우셔도 됩니다. 자, 강도 예비죄, 작물 알선죄, 상상기 경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만자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두 가지 죄 모두가 되고 상경이 됩니다. 자, 4번. 아들이 절취하고 온 작물을 취득 보관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는 필요적 감면이다.
그쵸? 이 사람이 본범이잖아, 본범. 본범 간의 그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필요적 감면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여기 나오죠?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중개 하면 알선제 기수가 되고요. 본범이기 때문에 필요적 감면이죠.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가로 열고 필요적 감면. 자, 3번 자신 예금 계좌죠. 그러면 작물 취득이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재물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에 의해서 영득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작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 작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정범자에 한정된다. 맞죠? 자, 문제 15번.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업번에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동그라미. 자, 이번에 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재물이죠, 재물. 재물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1천만 원은 작물에 해당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죄, 처분했으면 불사가 되죠.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끊고 여기까지 맞죠?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처분했을 때 보관죄가 되죠. 별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고의범. 알면서 이건 고의범이죠. 여기는 과실범입니다. 자, 고의나 과실이나 똑같아요. 고의나 과실이나. 여기도 별도로 횡령죄가 안 되고 여기도 별도로 횡령죄가 안 됩니다. 자, 4번. 풀었죠? 미등록 수입차를 신규 등록했다 할 때 이것이 원시 취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한다 할 때 뭐뭐인지도 몰라 모르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미필적 고의죠. 그때 비로소 양도할 때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양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16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우형법 맞고요. 2번 중개의 알선죄 맞고요. 아니 된다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작물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정을 알고 계속 이를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 보관죄가 되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권한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더라도 보관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4번에 자기 카드를 사용했다 했으므로 자기 카드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1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에 작물이죠. 그리고 자기가 수표를 받았죠. 자, 거스름돈 환불받은 부분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이 부분마다 새로운 법이 취미가 없기 때문에 불사가 된다. 불가불적 사회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작물 취득이 되는 거죠. 취득죄 하나가 됩니다. 중개 편의도모하면 작물 알선죄 기수가 된다 했습니다. X. 이중매매로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물건을 매수했을 때 작물 취득이 안 되죠. 그렇죠? 왜요? 소유권자로부터 취득은 작물 취득이 안 된다 했어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됐고 4번 갑니다. 교사하면 교사죄, 매수하면 취득죄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전화 가입권
재산상 이익은 작물이 아니죠. 작물지의 객체는 재물만 됩니다. 그래서 권리라든지 이익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지에 속하지 않죠. 동그라미. 2번 작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죠. 이때 타인은 본범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차, 본범과 같이 수차, 상습, 절도 등의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당의 범죄 행위의 정범자가 아니라면 그 작물 취득은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물 취득이 되는 거죠. 자, 2번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로 간주가 됩니다. 소유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소유자로부터 취득은 작물 취득이 아닙니다. 작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인으로부터 취득이 되어야 작물 취득인 것이지 원래 소유자로부터 취득은 작물 취득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자, 4번 자기의 현금 카드, 자기 카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현금 인출했다고 했죠. 이것은 권한 있는 자의 인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현금은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9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번입니다. 작물죄의 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서 영득한 물건이면 됩니다. 그 어느 범죄에 의해서 영득된 것인지를, 즉 절도인지 강도인지 사기인지 공갈인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한 물건이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자유동차의 소유권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수입차, 앞에서도 수입차 얘기했죠. 수입차가 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규 등록한 경우 그 최초 등록 명의인이 해당 수입차를 원시 취득한다. 원시 취득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이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죄가 되는 거 맞는데 원시 취득은 아닙니다. 절취하면 절도죄, 번호판을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번호판 떼어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법이 달라요. 앞에 것은 개인적 법익, 여긴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별죄가 됩니다. 불사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라고 필기하시고요. 그래서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보관하면 보관죄, 처분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 되지 않고요. 자,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것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치, 작물 취득이 되는 거지. 임의 처분해서 수입했을 때 작물 취득이 되는 거지. 임의 처분하면 임의 처분하면 말씀드렸듯이 횡령죄 기수가 되죠. 그리고 이 물건은 동시에 작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걸 수입했기 때문에 작물 취득이 되는 거죠. 뭐 자세한 설명은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이 리스라는 것이 뭐예요? 기간 약정했잖아요. 3년 약정했다면 3년 동안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관자가 임의 처분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관자입니다. 보관자가 임의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죄 기수가 되고 그걸 수입을 해서 차량을 산 사람은 알면서 이런 수입차를 산 사람은 작물 취득이 된다 이 뜻입니다. 2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자, 보수를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 프로츠 앞에서 보관죄가 된다. 맞죠? 보관죄가 명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취득죄가 안 되고 보관죄가 된다. 을의 시계를 절취했는데 을의 아들인 병이 이걸 알면서 매수하였다면 형이 면제가 된다. 필요적 면제 맞죠? 여기서 을은 누굽니까? 을은 피해자고요. 을의 시기니까 그렇죠? 을은 피해자고 아들은 작물범이죠. 작물범이 그걸 매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 피해자와 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적 면제가 된다. 그렇죠. 담보니까 점유할 권한 있는 자죠.
점유할 권한 있는 자는 계속 보관했다 하더라도 보관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처분하고 받은 대금은 작물이 아니죠.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기억번. 뇌물은 작물이 아니죠. 틀렸고, 전화 가입권은 권리잖아요. 권리이기 때문에 작물이 아니므로 작물 취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작물죄는요, 작물죄는 절도죄보다 형이 가볍게 무겁게요. 무거워요. 가볍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는 6년이고요. 6년 이하고요. 작물죄는 7년 이하입니다. 이 작물합의 때문에 절도범은 이제 마음 놓고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 뭐 금은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훔치면 뭐 우리나라에서 처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전부 다 해외로 빼돌려서 팔아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은 이 작물합의 때문에 절도죄가 활기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빠요. 작물합의가. 자, 양도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배임 행위로 인해서 영득한 재물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죠. X. 해설 참조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해설 한번 볼까요?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게 배임죄가 될 거냐 문제인데 배임죄 안 됩니다. 판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는 안 되지만 지금 요 문제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배임죄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작물이 되냐 안 되냐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 자체가 안 되고 또 배임행위로 취득하면 영득한 물건 그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물건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작물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정답은 1번이죠. 1번에 여기 담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보관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중매매는 소유, 우리 배임죄 할 때 배웠잖아요. 소유권자로부터의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취득은 작물이 아닙니다. 본범으로부터 취득이 작물이죠.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취득이므로 작물이 안 되고 이체를 했다. 그중 20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할 때 이것이 뭐죠? 이게 자기 계좌나 자기 계좌. 자기 계좌를 이체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 있는 자의 취득이기 때문에 작물이 아니죠. 작물 취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도담은 마찬가지고요. 또 소유권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 4번. 2, 3, 4 다 그렇네요. 2, 3, 4 전부 다 소유권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작물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1번. 지금 취득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본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자가 그 사기 피해자로부터 그 예자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할 때 요거 뭐로 봤죠? 요 작물로 봤죠. 작물로 봤는데 작물 취득은 아니라 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본범으로부터 취득이 아니고 소유권자로부터 취득이잖아. 소유권자. 그쵸?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가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범으로부터 취득이 아닙니다. 본범으로부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 취득은 될 수가 없고 작물인 건 맞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취득죄를 묻고 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자, 2번 풀었죠? 보관 중이던 이 사람은 대표이사인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할 때 그럼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데 그 물건은 동시에 작물이 됩니다. 횡령이 됨과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됩니다. 매수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임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임무 위배하여
그 토지를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 을이 그 토지를 매수하였고 등기를 마쳤다. 무슨 죄가 됩니까? 이건 배임죄가 됩니다. 작물이 되는 게 아니라 배임으로 간다. 자, 1번 매각하였다. 뭐죠? 작물을 처분해서 얻은 돈은 작물이 아니잖아요. 그치? 요것은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돈을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취득이 될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X. 여기도 X. 답은 1번 되겠습니다.